안녕하세요. 황혼의 길잡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지혜를 쌓아가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무시당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내가 받은 대우 혹은 무시당하는 경험들이 더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기분은 쉽게 사람을 위축시키고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서 자존감을 잃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길은 존재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시라는 현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이는 그들의 내면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은 그들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즉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그들의 불안, 분노 혹은 자존감의 결핍이 그 행동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무시하는 사람의 태도에 덜 휘둘리고 나 자신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시당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보이는 행동의 뿌리를 이해하면 그것이 나의 가치나 자존감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시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분노나 억울함에 휘말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사건 자체가 아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달라집니다. 상대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를 침착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무시당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자존감인데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이나 무시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가 마야 안젤루는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당신이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한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정됩니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독성이 있는 인간관계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능한 멀리하고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폭력 대화법을 제안한 마샬 로젠버그는 우리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상대에게 명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통 방식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감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를 멀리하기보다는 적절한 소통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한 경험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의 자존감,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처받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시당할 때 혼자서 모든 감정을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의 지지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무시당한 경험으로부터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시당한 경험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 산책 혹은 나만의 취미 활동을 통해 내면을 다스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무시당한 경험으로 인해 흔들린 내면의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으며 마음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이러한 시간을 통해 감정적 상처는 서서히 치유될 수 있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명언처럼
결국 우리의 내면의 힘이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무시당했을 때의 고통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얽매여 스스로를 더 작아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은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고 자아 존중감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신 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무시나 비판을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부정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적인 힘과 신념을 지킵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기주도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자기 사랑이 없이는 타인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무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넘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처는 깊고 오래 갈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덮어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 경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울증, 불안,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겪는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고, 이를 억누르는 대신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방어 기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이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나에게 해로운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관계는 혈압을 높이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며 심지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해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무시당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시하는 상대가 직장 상사이거나 가족일 경우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비폭력 대화법은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존중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상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인간관계에서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시당한 경험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 수많은 거절과 무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험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았고 결국에는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가난과 학대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태도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무시당하는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무시당한 경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활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무시당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와 자존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정신 수양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일종의 시험이며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으며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우리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한 경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돌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지치고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치유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작은 습관들을 통해 감정적인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우리의 자존감이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경험은 때때로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길잡이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을 함께 지키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지혜를 나누고 삶의 힘을 함께 키워가는 공간으로 다음에도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